자, 이제 11시가 됐으니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피한정 후견인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헌법세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와주신 기자분들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내서 유튜브 라이브로 또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그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고로 유튜브 함께걸음에도 지금 현 기자회견은 생중계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별격 조항의 위헌 판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후에 청구인 발언 때 자세한 내막을 들으시겠지만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증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배제하는 것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며 그리고 명백한 장애 차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사건 청구인의 자세한 이야기와 심정을 들어볼 텐데요. 사건 청구인이 본인의 진솔한 마음을 직접 써준 종이를 지금 염영국 변호사님께서 직접 들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대변해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염형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청구인이 직접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청구인이 직접 나오지 못하고 또 거리상의 문제나 혹은 이제 개인의 또 신상 관계 문제로 인해서 직접 출석이 못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청구인 본인이 작성하신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한정 후견인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헌법소원 청구인 본인입니다. 저는 경계성 지능 정도를 가진 장애인으로 3건의 협박, 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2018년도에 한정 후견 개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한정 후견인을 하고 계신 도중에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회복지사 2급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서 근무를 하였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임대주택 신청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주차 표지판 발급, 장애인 일자리와 공공근로 신청 업무 도와드리는 업무만 이수를 하였고, 마침내 사회복지사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들과 지식을 드디어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제가 한정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 2 결격 조항을 제 앞에 들이밀었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만든 후견 제도가 있길래 잠시 사용했을 뿐인데, 이 제도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비현장 후견이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방공무원법 4장 31조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4장 33조 결격 사유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결격 조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판사님들, 장애인들이 후견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기본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이 훼손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께 부탁합니다. 후견 제도를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격 조항은 하루빨리 폐지되어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청구인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정말 필요한 말을 구구절절 다 적어서 보내온 것 같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또 사회복지사 학위도 이수했고, 실습도 이수하고, 주민센터 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격 제한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오늘 모인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사단법인 온율 배강렬 변호사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온율의 배강렬 변호사입니다. 저는 우리 이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제도와 뭐가 다른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년 후견 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보다는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로 대변되는 행위불이력 제도 아래에서는 그 사람이 정신적 제약, 뭐 발달장애라든가 치매라든가 아니면은 도박에 빠졌다든가 기타 다른 이유로 뭐 낭비를 한다든가 그런 이유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남아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전 능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일괄해서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제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금지산 한정치산 제도 아래에서는 그런 선고가 있었던 정신적 장애인들은 이런 뭐 사회복지사가 된다거나 공무원이 된다거나 어디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서도 당연히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장애인들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 장애인들에 대해 장애인들도 당연히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공평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바뀌면서 그 배경으로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아까 앞에서 청구 신청인분께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그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우리 현대사회의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왜 이 지적장애든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도 똑같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겠다. 그게 바로 흡연제도의 취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그거를 흡연인의 도움으로 그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흡연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마저도 다 부정당하고 내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인권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온율 배광렬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또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해주셨고요. 장애인도 역시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므로 다 같이 함께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님께서 발언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헌법소원 청구를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이 제도가,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이 결격 조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헌인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1호는 피한정견인을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상 결격 조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질이 미달되는 자가 특정한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퇴출시키는 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피한정 흡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사회복지사 자격을 제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 목적부터 정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감안하면 후견 개시 여부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후견 여부를 결정하면서 결격 조항을 두고 있는 약 450개 법률에서의 직무 수행 능력,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편찬하는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간 개시된 후견 사건은 총 16,355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한정후견은 1,749건, 약 10%에 남짓한 현황입니다. 이러한 낮은 제도 이용률을 보면 피한정 후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고 오히려 결격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한정후견을 청구하지 않을 무인책이 될 수 있으며 비교법적으로 결격 조항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상기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등급 영역별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 자질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에 충족한 피한정후견인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구체적 판단,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자격 취득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취득의 요건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반면 피한정후견인의 사회복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결과 위 두 규정으로 인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인이 침해당하는 권리들은 모든 기본권의 가장 바탕이 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관하여 헌법에 수반합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로 생각했던 성년 후견 제도가 오히려 지적 장애인의 청구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정 후견이 개시되면 사회복지사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인지, 현행 성년 후견 제도가 과연 그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로부터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으로 많은 참여 응원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님께서 위헌성에 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참고 자료도 열심히 찾아서 여기 헌법재판소에 오늘 제기할 예정입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또 많은 시민들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연대 발언 차례인데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노무현 변호사님, 그리고 또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의 부센터장님으로도 계시고 있는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노무현 변호사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노문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앞에 두 변호사님께서 다 잘 설명해 주셔서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배강렬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의 행위문역 제도와 현재의 생활후견 제도는 그 입법 취지나 효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건 결격 조항은 이와 같은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피한정 후견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사건 결격 조항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입법 목적부터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아울러 이 사건 결격 조항과 유사한 조항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별다른 또 목적,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피한정 후견을 각종 자격의 결격 조항으로 쓰는 유사 법률 조항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계기로 관련 조항들도 정비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연대 발언 해주신 노무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계기로 관련 조항들도 정비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사실 정말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여러모로 정말 손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결격 조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만큼 부디 이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연대 발언해 주실 분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 정신장애인의 결격 사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고 연대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소원을 이렇게 진행하게 될 피성년 후견인 역시 그 대다수가 정신장애나 발달장애, 치매같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공감하게 됩니다. 결격이라는 게 자격 없음, 자격에서 탈락함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결격은 오랫동안 우리 헌법에서 수호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것을 용인해 주었던 많은 법 규정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오늘 이 자리를 마음 깊이 응원하고 또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대 발언이니까 조금 힘을 빼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법조문을 볼 일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면허 같은 것을 취득하려고 할 때 그 문전에서부터 가로막히는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뭐 일정 형을 받은 범죄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나 대마 중독자, 정신질환자, 그리고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피성년 후견인이 대표적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에이, 그런 사람들은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지. 일을 제대로 하겠어? 그것도 아니면 자격이 없어도 나라에서 먹고 살게 해주잖아.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함께 혹시 내 안에 어떤 나쁜 편견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같이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인,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피성년 후견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어쩌면 전부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 무능한 사람 그런 건 아닌지.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헌법소원이 우리의 그런 나쁜 편견 그리고 그 뿌리 깊은 편견이 만들어낸 법, 그 법의 결과 누군가 혹은 우리가 겪게 될 차별과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든 싫든 어떤 집단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종으로도 묶이고 국적으로도 묶이고 성적 지향이라든지 연령, 종교, 학교, 직장, 심지어는 MBTI로도 묶이죠. 그런데 이런 집단을 다 하나로 싸잡아서 누군가 동양인은 지능이 낮다. 아니면 65세가 넘어가면 운전을 못한다. 여성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이 중에는 매우 붕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농담이 심하네 하고 우스갯소리로 넘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단골 손님들은요. 말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묶여 있습니다. 동양인이면 교수를 못하고 65세가 넘으면 운전기사를 못하고 여성이면 공무원을 못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상상하면 어떠신가요? 심지어 오늘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전문 학위를 취득했고 구청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복지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충분히 교육받고 업무 능력까지 검증 받았는데도 저는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 학위를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주는 제도는 왜 있는 걸까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후견제도는 부족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후견인이 지원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면 후견제도는 또 왜 만든 걸까요? 지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격도 얻고 또 업무 능력도 갖추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나 주변에서 더 배려하고 독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애초에 이런 피성년 후견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이런 꼬리표를 달아서 안 될 것이다 예단하는 법은 어쩌다가 나온 걸까요? 그래서 어떤 집단을 특정해서 일률적으로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은 시험이든 뭐든 거기에서 정한 조건을 통과했다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결격의 상태가 필요하다면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관하게 놓치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것이 상식적인 게 아닐까요? 저도 소송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딸의 후견인이 된 어머니가 그 후견 때문에 빼앗긴 딸의 권리들을 되찾아주려고 시작하는 소송입니다. 오늘 이 헌법소원이 그 어머니께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김노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저희 대리인단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고 그 특정 집단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
그런 부분이 정말 차별적이고 말도 안 되고 저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발언 순서는 다 마쳤고요.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노태우 수석님께서 오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진짜 못해도.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노태우입니다. 예, 연구소장 노태우입니다. 조금만 당길까?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좀만 빼줘. 정신적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후견 제도를 개선하고 결격 조항을 삭제하라. 성년 후견 제도는 과거에 정신적 능력이 갑자기 왜 바꿔? 성년 후견 제도는 과거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능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년 후견 제도는 장애 차별적이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을 무차별하게 침해하고 있다. 본인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도입한 성년 후견 제도이지만 후견이 한번 개시되면 쉽게 종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여러 방면으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습도 완료하였지만 오직 후견이 개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3년 전 사기 피해를 입어 한정 후견 제도를 잠시 빌려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꿈을 펼치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 제도 때문에 꿈의 날개를 펼치지도 못한 채 날개를 꺾인 셈이다. 이 결격 조항이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견 제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미 장애인 권리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격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300여 개에 달하는 법률에서 피후견인을 결격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 결격조항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본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며 헌법재판관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될 것이다. 또한 직업 또는 자격의 적격성을 후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 제도의 입법 취지가 맞는지 신중히 고려하여 더 이상 이로 인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활동할 것이다. 2021년 10월 18일
장애 권익 문제.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피한정 후견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